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마음으로 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나 손자, 손녀와의 관계가 어색해진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순간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였는데 평생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니 이런 갈등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말 습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 습관들을 조금만 바꿔도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말 습관 5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침묵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말을 무기가 아니라 다리로 만드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통해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되고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말 습관은 무의미한 논쟁과 고집스러운 단정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경험과 그에 따른 확신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 확신이 때로는 우리 관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상의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틀렸어. 그런 일은 안 돼.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해야 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떤가요? 분명히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자녀가 실수하지 않기를, 더 나은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이런 단정적인 말들이 상대방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내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나를 독립적인 성인으로 보지 않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소통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 거리를 두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모의 일방적인 판단과 강요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럼 왜 이런 말 습관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논쟁에서 이겨도 관계에서는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마음은 상처받고 멀어집니다. 둘째, 아무리 내 경험이 맞고 소중해도 강하게 밀어붙이면 반발심만 커질 뿐입니다. 사람은 억지로 설득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셋째,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의 경험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먼저 단정적인 표현을 제한형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틀렸어. 대신 내 생각에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나는 예전에 이렇게 해봤는데 도움이 될까? 라고 말해보세요. 또한 맞다 틀리다의 구분보다는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인정해 주세요. 내 방법도 좋은데 이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훨씬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경험을 강요가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상대방이 하도록 여유를 두는 거죠. 두 번째로 줄여야 할 말 습관은 잔소리와 과도한 참견입니다. 밥은 먹었니? 감기 조심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찍 들어와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관심과 사랑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 생깁니다. 한두 번은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지만 매번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똑같은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나 자녀들에게는 점점 압박으로 느껴집니다. 또 시작이네. 내가 어린아이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예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한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똑같은 잔소리가 나올 걸 알고 있어서 전화 받기가 부담스러워져요. 분명히 좋은 뜻이라는 걸 아는데도 말이에요. 왜 잔소리 습관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잔소리는 조언이 아니라 검열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판단력을 불신받는다고 느낍니다. 둘째, 듣는 사람은 점점 대화를 피하려 하게 됩니다. 결국 소통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셋째, 진정으로 중요한 조언을 할 때도 또 잔소리네 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정말 필요한 말도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먼저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해 보세요. 밥 먹어라 대신 오늘은 뭐 맛있는 거 먹었어? 라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의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만, 그리고 짧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지 마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심을 표현하되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감기 조심해라 보다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더라. 몸은 괜찮지?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조언이 있을 때는 한 가지만 말해도 될까? 라고 양해를 구한 후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진지하게 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줄여야 할 말 습관은 뒷담화와 비교하는 말입니다. 아, 김씨네 아들은 의사가 됐는데 옆집 며느리는 참 잘해. 그에 비해서 박씨는 자식 덕 좀 보고 사는데 우리는, 누구는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면 가끔 이런 말을 하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대부분은 상대방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 또는 불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달될까요?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특히 자녀나 며느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을 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구나라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뒷담화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나 없을 때는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구나라는 불신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상담사가 말하길 가족 간의 갈등 중 상당 부분이 비교와 뒷담화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더군요. 왜 이런 말 습관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비교는 열등감과 반감을 만들어냅니다. 비교당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뒷담화는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불신이 생기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셋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됩니다. 계속 남의 험담이나 비교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 자리 자체가 불편해집니다. 넷째,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먼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긍정적인 사례만 말씀하세요. 김씨네 아들이 의사가 됐더라. 정말 대단해라고만 하고 거기서 멈추세요. 그에 비해 너는 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둘째,
비교 대신 인정과 칭찬을 사용해 보세요. 내가 하는 일도 참 의미 있는 일이야. 너는 너만의 장점이 있어 같은 말로 상대방을 격려해 주세요. 셋째, 불만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표현하되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는 마세요. 나는 이런 게 아쉬워라고 말하는 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주제를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보세요. 남의 단점보다는 좋은 소식, 감사한 일들을 나누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말 습관은 끝없는 푸념과 하소연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못 살겠어.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해졌어. 물가는 이렇게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아이들은 연락도 안 하고 이웃들도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도 불편해지고 세상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힘든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런 푸념과 하소연이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때입니다. 만날 때마다, 통화할 때마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도 점점 지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또 그 얘기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와 통화하면 항상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만 나와요. 물론 걱정되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를 잘 안 받게 돼요. 왜 푸념 습관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기운까지 빼앗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둘째,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얘기 또내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결국 고립되기 쉽습니다. 셋째,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도 더욱 우울해집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거든요. 넷째,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주변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계속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힘든 이야기를 할 때는 희망적인 요소를 함께 섞어보세요.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산책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세상이 복잡해졌지만 그만큼 편리해진 것도 많더라는 식으로요. 둘째, 밝은 주제와 힘든 주제를 7대3 정도의 비율로 유지해 보세요. 힘든 얘기 하나 했으면 좋은 얘기 두세 개는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말 깊은 하소연이 필요할 때는 신뢰하는 한두 사람에게만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대화의 초점을 자신의 문제에서 상대방에게로 옮겨보세요. 나는 이래서 힘들어 보다는 너는 어떻게 지내? 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죠. 다섯째, 감사한 일들을 의식적으로 찾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마트에서 친절한 사람을 만났어. 같은 이야기들이 분위기를 훨씬 밝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줄여야 할 말 습관은 과거 무용담의 반복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아버지 때는 6.25 때 우리 식구들이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소중합니다. 인생의 경험담이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지혜입니다. 한두 번 들을 때는 젊은 세대들도 우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고 관심 있게 듣습니다. 문제는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조금씩 예전 같지 않아서 이미 했던 이야기인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하게 되죠. 이럴 때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이 얘기 예전에도 들었는데, 하고 생각하지만 예의상 다시 들어줍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아, 또 그 이야기네라고 느끼면서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왜 이런 습관을 줄여야 할까요? 첫째, 반복되는 이야기는 신선함을 잃고 지루해집니다. 아무리 흥미로운 내용이라도 여러 번 들으면 재미가 없어지죠. 둘째, 젊은 세대는 새로운 이야기, 현재와 연관된 이야기를 더 원합니다. 과거 이야기만 계속하면 할아버지, 할머니와는 대화가 안 통해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담도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 예전 얘기만 하시네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이 얘기 했었나? 라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혹시 이 이야기 전에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서.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둘째, 과거 얘기를 할 때는 현재와 연결해서 의미를 주세요. 단순히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로 끝내지 말고 그때 그 경험 덕분에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 일을 겪고 나서 이런 교훈을 얻었는데 너도 도움이 될 것 같아라고 현재적 의미를 덧붙여 주세요. 셋째, 과거 이야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보여주세요. 내 얘기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볼까? 요즘 뭐가 제일 관심사야? 라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보세요. 최근에 본 드라마나 뉴스 이야기, 동네에서 새로 생긴 일들, 계절의 변화 같은 현재적인 주제들도 충분히 흥미로운 대화 소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 말 습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침묵을 강요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따뜻한 소통을 위한 지혜입니다. 말을 무기가 아니라 다리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곁에 있으면 편안한가를 더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 말 습관만이라도 의식적으로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노후가 더욱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